평론가님, 내수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자영업자, 이제 소상공인 분들의 업황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 국내 자영업자 수를 본다 그러면 코로나 때 수준이 550만 명 정도를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는 97년도 우리가 IMF가 있었잖아요. 그때보다 사실 자영업자 수가 더 감소가 됐는데 지금 자영업자 수 추이가 이제 나오고 있죠. 지금 2025년도 1월 기준이 550만 명 이렇게 돼 있는데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9년부터 그 500만 명으로 이제 사실 자영업자 수가 좀 떨어졌고요. 지금 보시면 97년도 보이시죠? 97년도가 IMF 때였습니다. 590만 명이었는데 자영업자 수가요. 지금이 그때보다 더 자영업자 수가 감소된 거죠.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이 폐업 수가 늘어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래프를 보더라도요. 이제 엔데믹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21년도, 2023년도 이때는 조금 자영업자 수가 좀 증가되다가 다시 한번 2024년도와 2025년도 들어와서 이제 감소가 되고 있고요. 지금 추이로 본다 그러면 2달 사이에, 그러니까 지난해 11월 말 이후에 20만 명이나 이제 감소됐습니다. 그 정도로 최근 들어와서 급격하게 자영업자 수가 이제 감소되고 있다라고 이제 현황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는 눈에 띄는 것은 자영업자 수가 감소되면서 업황 자체가, 그다음에 경영 환경 자체가 이제 나빠지고 있다라는 것이 이번에 같이 이제 조사가 됐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이런 회복세를 좀 보이다가 다시 줄어들고 있는 모습에서 긴장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을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자영업자 수가 감소한 건 어쨌든 내수 부진의 영향이 가장 클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자영업자 수가 감소되고 있다라는 거는 뭐 반대로 얘기하면 폐업자 수가 이제 증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왜 지금 자영업자 수가 감소되고 있을까라고 본다 그러면 세 가지 이유를 꼽습니다. 첫 번째로는 금방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사실 경영 환경이 좋지 않은 거죠. 지금 소비 패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많이 바뀐 상태고, 무엇보다 사실상 업황 자체가 안 좋고 경기가 좀 둔화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외식을 좀 줄였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특히 이제 음식업 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타격을 지금 받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고물가, 고금리 상태의 장기간 소상공인 분들이 이제 자영업자분들이 노출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영 환경이 좋지가 않은 거죠. 코로나 이후에도요, 이제 줄줄이 이제 폐업자 수가 이제 늘고 있는 것을 본다 그러면 아마 이런 영향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고물가 속에서 비용은 증가되고, 그다음에 이제는 매출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사실상 점점 더 경영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일단 코로나 때는요, 사실 정부의 이제 재정 지출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대출도 나오고 정책 지원이 있었는데 사실상 이제는 지금은 그런 정책 지원이 이제 엔데믹이 돌아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금융 취약 차주분들 중심으로 먼저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자영업자의 경영 환경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정부가 해야 될 건 자영업자가 겪는 어려움들, 애로사항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내놔야 할 텐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부도 이제 대책에 나서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본다 그러면 역시나 왜 자영업자들이 힘든지 그 원인 파악이 우선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를 했고 통계청에서 자료가 나온 상태고요. 조사를 해봤더니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이 좀 악화되고 있고, 무엇보다 원재료비가 좀 많이 상승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차트에 보시다시피 자영업자 경영 부담 요인을 조사했습니다. 원자재 재료비가 22.2%를 차지했고요. 그다음에 인건비가 부담된다. 그다음에 임차료도 18% 차지하면서 사실상 이제 부담이 되고 있고, 대출 상환 원리금도 14.2% 조사가 됐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는 자영업자분들이 이런 순서대로 좀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는 평가를 해보겠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정부가 좀 풀어주려고 좀 노력은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봤더니요. 지난해 순수익을 봤던, 그러니까 올해 순수익을 봤더니 전년 대비해서 한 13.3% 이제 감소가 됐다. 이런 차트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의 업황이 정말 녹록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통계로서 이제 잡히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정부가 해야 되는 거는 이제 자영업에서 이제는 폐업을 하시고 이제는 뭐 근로소득을 하시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점, 이런 점들은 이제는 이제 정부가 갖고 있는 숙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중장기적인 일자리가 마련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제는 갖고 있는 것이 희망 리턴 패키지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 연도부터 이 희망 리턴 패키지에 국치라고 보통 얘기하죠. 국민 취업 지원 제도가 이번에 연계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 분들도 이렇게 희망 리턴 패키지를 통해서 취업 자리까지 알아볼 수 있고 무엇보다 수당을 주기 때문에 이게 일자리를 구하는 데 시간적 여유를 갖게끔 해주거든요. 그래서 소상공인 분들도 이런 정보를 가지고 꼭 한번 노크를 해보시기를 좀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마련하고 있는 다양한 일자리 사업에 동참하신다 그러면 이번 어려움을 같이 좀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는 좋은 어떤 상생 방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